우리 187조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올해 산출된 세금이 직전 연도 그 지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부분 징수하지 않겠다. 이래 말도 의미 없다 그렇죠. 이렇게잖아. 내 집이, 내 아파트가 3억입니다. 현재 3억짜리 집이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예를 들어 한 20만 원 냈습니다. 재산 시세 맞는데 그 다음 연도 딱 1년 지났는데 집값이 한 2억 정도 올라가지고 5억 됐어. 1년 만에 2억 올라서 근데 세금을 얼마나 냈냐 보니까 뭐 30한 2만 원 냈다. 그렇다면 집값이 2억 정도 오르면 세금 한 12만 원 정도 더 내실 용이 있다 없다?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오르면 한 12만 원 정도 더 내지 그렇죠.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는 거 그렇죠. 술이 얼마기에 도대체 술 한 잔 먹으면 12만 원 내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연도 딱 1년 지나니까 다시 집값이 떨어지면서 3억 2천만 원 냈다. 그럼 앞에 많이 올랐다고 세금 냈던 12만 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택의 가격이 상승됐다는 것은 팔기 전에는 뭐죠? 팔기 전에는 장부상의 평가 가치가 상승된 거지 실제 내 주머니 돈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근데 세금은 피 같은 현금이 나가야 되거든. 근데 떨어지니까 돌려주는 거 없거든. 불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이 우리 보통 집값이 여러 단계에 걸치지만 특히 2000년 이후는 딱 2001년부터 올랐어요. 2001년부터 1997년도 IMF 환란 딱 터지고 그리고 이제 2001년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기저귀 피다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약과였습니다.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시작하는 거야. 그럼 문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세금 많이 내도 아무도 불만을 말 안 했어. 왜? 세금 내는 그 이상으로 올라갔거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만 없다가 2007년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불만 생겨. 아니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누진세니까 또 상승하니까 계속 세금도 많이 줬다가 떨어지니까 왜 돌려주는 거 없냐고 이런 불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제도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산출한 요 세금이 직전 연도 그 지산을 보고 부과한 세금, 요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제도 그때 생긴 거야. 세부담의 상한 보니까 토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 되죠. 100분의 150. 작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답니다. 작년 낸 세금의 1.5배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럼 작년 10만 원 냈는데 원래 17만 원 나왔더라. 17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5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단 주택은 또 다르게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교재 나오죠.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억 이하. 이럴 때는 100분의 105 작년 납부한 세금 다 5%를 더 초과시켜 징수하지 않겠다고. 그 다음 두 번째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작년 납부한 세금 다 10%를 더 초과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6억도 만약 초과된다 100분의 130 작년 납부한 세금보다 30%를 초과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이 얼마냐 따라서 이렇게 달려야지 혹시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이래 가면 안 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가액이 얼마든 그냥 100분의 150이라는 거고 오직 주택에 대해서만 가액에 따라서 세부담을 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그럼 조금 더 응용해 볼까? 응용. 갑의 주택이었습니다. 갑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4억짜리다. 100분의 110이네. 4억짜리인데 20만 원 냈다. 다음 유도 되니까 이게 5억짜리가 되었다. 5억 되니까 30만 원 나오더라. 30만 원 내면 필요 없죠. 왜?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작년 납부한 세금의 10%를 초과되면 안 되거든. 22만 원 내면 돼. 22만 원 내면 됩니다. 문제는 요 중간에 매매를 해서 지금은 을 소유입니다. 작년은 갑 소유인데 올해는 을 소유야. 그래도 이렇게 적용합니까? 합니다.
소유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이 직전 연도 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이래 비교하는 거지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아닙니다. 반드시 원래 요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 직전 연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가 다는 게 소유자가 갖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본 이럴 때는 소유권에 변동됐다면 직전 연도도 이 사람이 소유하는 걸로 치고 그래 계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지. 그다음 188쪽 비과세. 우리 취득세 할 때도 비과세 봤듯이 비과세는 항상 뭘 보라 했죠? 비과세는 단서 보라 했잖아. 취득세도 어떤 지방세를 하든 지방세 비과세 가장 핵심은 첫째는 단서, 둘째는 과로 이런 거라고. 단서 보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한다는 단서를 보는 겁니다. 여기도 국가 등의 재산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물론 뭐 큰 의미 없는 단서지만 다만 외국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뭘 적용한다 했죠? 상호주의를 한다고 했죠.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도 과세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밑에 2번 앞에 비었다. 국가, 지자체 등의 재산이 아니고 내 겁니다. 내 건데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만약 공짜로 쓰고 있는 재산이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료로 사용하는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이것도 최근 몇 번에 2번이나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유상, 무상,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다. 정답. 또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또 틀렸다. 정답.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사용해도 공짜로 쓸 때 비과세지 유료로 돈은 돈대로 받고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 재산세 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쓸 때 비과세라는 겁니다. 임시건축물에 동그라미 1번. 이미 취득세 때 배웠잖아. 취득세 할 때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취득 비과세. 이것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입니다. 진짜 막 성격이 꼼꼼한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취득세는 1년 초과하지 않는 1년 초과하자면 1년 이하란 말이야. 재산세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이렇게 말하고 취득세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뭐 숫자 외에는 낼 게 없을 거고 단 항상 맞아. 단 사치성은 절대 비과세가 하지 않습니다. 사치성은 그 188조 동그라미 1번 바로 양가로 1번 다음에 따른 재산 과로 사치성은 제외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며칠 전에 존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로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연히 비과세 아닙니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재산세 부과는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 기준제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과로 건축물 번호 한정한다. 그럼 이미 철거하라고 명령받은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과세 안 합니다. 다만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일부만 철거한다면 철거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할 거고 그럼 철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과세하지 않는다는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철거 안 해도 과세 안 한다고. 대신 이행강제금 나온다 했잖아. 그렇죠? 대신 중요한 것은 과로가 나오잖아. 그 건축물 또는 주택 과로 그 주택 가운데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지 토지가 철거되지는 않거든. 그럼 토지 부분은 항상 과세합니다. 그 건축물과 토지 철거하라고 건축물 철거 명령 받으면 건축물을 비과세하는 거지 토지는 과세합니다. 그 이게 아마 작년인가 저작년 시험에 다음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의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부속 토지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다. 정답.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비과세하는 거지 토지는 당연히 과세합니다. 그놈 되더라고. 또 그다음 밑에 기타 비과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오늘 제목만 보시면 돼. 26가지 지목 가운데 요 6가지 지목에 해당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딱 제목만 보시면 돼. 오후에 시험 때 요놈 가지고 한 문제를 냈는데 그리고 한 번 되지 않다가 작년인가 저작년 시험에 지문 안에 뭐 도로도 하나 내고 국어도 하나 내고 하더라고. 단 요거 6가지 지목은 비과세 지목이라는 사실 그거 알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운데서 기억. 동그라미 2번 가운데 기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군사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역시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단 아무리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이라 해도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전답과수원 대지 이거는 과세합니다. 그 옛날에도 비과세 아닌 걸 찾으라고 해서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에서 틀렸다.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고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쭉 보실 때 단서, 괄호 요거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어. 괄호도 없고 단서도 없고 숫자도 없고 이런 거 시험 지문 나와도 답이 될 수가 없어. 항상 틀리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숫자를 고치든지 괄호를 끌고 와서 내용을 바꾸든지 단서를 집어넣든지 그런 외에는 문제를 낼 게 없기 때문에 단서, 괄호, 숫자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부가와 징수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세지는 항상 딱 한마디만 되죠. 물건 소재지, 재산 소재지.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물론 선박 보니까 선저강 소재지, 선저강 없다면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도 없다면 그 다음 선박 소유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까지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묻지 않을 거니까 특히 선박 같은 큰 의미 없어. 항상 틀리게 낼 때는 뭐 토지는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이렇게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재산의 소재지, 물건 소재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징수는 보통 징수라죠. 과세기일 6월 1일 이날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고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보통 징수한다? 그렇죠. 보통 징수, 유통과정 세금, 거래과정의 세금은 신고 납부, 보유과정의 세금은 보통 징수죠. 그럼 이렇게 보통 징수로만 징수한다. OX 맞는 지문입니다. 보통 징수로만 징수합니다. 이렇게 문장 나오는 이유는 돌아서서 뒤따르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 징수인데 신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하지만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내지하면 체납고지서, 체납고지서 끝까지 보통징수로만 나오지 신고 납부하거나 이런 방법 없거든. 그 옛날에 보통징수로만 징수하며 이렇게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징수로 뭐한 이런 나오면 틀렸다는 게 참 많이 가죠.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고지서 보낸다는 거죠. 고지서. 언제까지 보내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하도록 돼 있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한 과세, 그 구분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냅니다. 그럼 납기 언제까지 세금 내냐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입니다. 7월 16일부터 말까지. 토지는 9월 달입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주택이 빠져나오죠. 주택. 주택은 언제 낸다고?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달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반반씩 평분해서 냅니다. 평분해서. 이렇게 반반씩 내도록 하는 이유는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겠다. 이런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이죠. 한 1억 한 5천 정도 되는 이런 집도 0.1%입니다. 그럼 1억 5천 되는 집이 0.1% 이리 잡아버리면 결국 그것도 신변반인데. 보통 아파트 3억 4억짜리 되면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30몇만 원씩 나와요.
그럼 한꺼번에 요번 달에 갑자기 30몇만 원 세금 내라 이러면 좀 부담스럽거든. 세부담을 분산시켜 주겠다는 의미에서 절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 말 그대로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반반씩 해주겠다는 거지, 세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굳이 반반씩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191쪽에 주택이라고 해서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9월달이지만 단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기간을 7월달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착한 사람 문제되면 무엇인다 했죠? 숫자 고친다고. 20만 원은 뭐 다른 금액으로 한다든지 뭐 30만 원 이하라면 이래 가든지, 아니면 7월달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로 한다든지, 더 나쁜 사람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거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자체는, 우리 지자체는 중상층이 대부분이다. 그럼 그때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 지자체는 대부분이 중하층 중심이라서 뭐 한 20만 원 나오다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그때는 반반씩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함께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 시험인가 저작년 시험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로 하여 틀렸다. 또 한꺼번에 한다 틀렸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더 진짜 질 나쁜 사람 문제 낸지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 틀려서 토지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오니까 말에 따라갑니다. 토지는 아무 관계 없어. 주택이라든지 토지는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9월 달에 냅니다. 이걸 기출지문에 재산세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토지인지 뭔지 보지도 않고 그냥 20만 원 이하구나, 7월 달에 오케이 할 수 있구나,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주택에 관한 예외 규정이지 토지는 가액이 얼마든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밑에 수시부가라고 해서 앞에 듣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세금을 누락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는 공무원 등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럼 못 받은 세금, 적게 받은 세금 언제 받을까? 다음 연도에? 그게 아니고 그때는 원래 판금 받던 요 날짜 이거와 상관없이 수시로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시부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부과하는 세금은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할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데 성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 할 때 봤죠?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고지서 한 장마다 재산세액이 2천 원 이하는 2천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거 앞에 있잖아. 징세비 절감 차원이라고 그러죠. 고지서 푸는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적게 받을 세금이라면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 게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세 한 장마다의 그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재산세 대장의 빛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뒷장 분납과 물납 나오죠. 분납한다, 물납한다는 거. 우리 분납하는 제도 나누어 내겠답니다. 우리 분납은 지방세에서 분납 사용하는 세금 뭐밖에 없다 했죠? 오직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세금에는 물납하는 경우도 있고 물납할 수 있는 거, 또 분납할 수 있는 거, 물건으로 내거나 나누어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물납은 지방세 가운데 물납 가능한 세금 뭐밖에 없다 했죠? 오직 재산세밖에 없다고. 오직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이게 2011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이런 세금이 있었거든. 지방세 목적세였는데 그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을 2011년부터 재산세 흡수통합해서 지금은 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걔도 재산세입니다. 이제는 재산세 딱 오직 재산세에 대해서만 물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국세는 물납 인정되는 뭐밖에 없다? 상속세밖에 없. 상속세에 대해서만 물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지방세는
오직 재산세밖에 없어. 오직 재산세. 세금을 나누어 내겠다는 것도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는 물론이고 이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은 분납은 가능해. 얘들은 분납은 되지만 물납은 안 됩니다. 분납은 되어도 물납은 안 돼. 그러니까 분납과 물납이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상속세. 이 두 가지 세금은 물납도 할 수 있고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니까 항상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나오면 얘들은 분납은 되어도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재산세 분납하려면 적어도 납부세, 교재 납부세 5천만 원 맞아요? 5천만 원 엄청 크다 그렇죠? 500만 원 초과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세금이 500만 원 초과되면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월 안에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죠? 납부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안에만. 그럼 재산세 건축물 7월 달부터 7월 10일 말까지 그럼 7월 30일 날 딱 가서 30일 가서 나 나누어 내겠다 신청하면 그럼 납부기한 이내에 내야 될 고지서하고 납부기한 지난 이후에 분납할 수 분납고지서 따로따로 줍니다. 따로따로 주면 납부기한 이내에 낼 고지서 가지고 납부기한을 내고 나머지는 분납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근데 500만 원 초과된다? 얼마를 분납할 수 있냐고? 1번 500만 원 초과하는데 1천만 원 이하다. 1천만 원 이하. 2번 1천만도 초과하고 있다. 항상 여러분이 분납할 때는 양도소득세 나오든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나오든 얼마를 분납할 수 있습니까? 물으면 일단 납부기간 안에 얼마 내는가 봐. 납부기간 내에 내야 될 금액하고 그 다음 납부기간 지나고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딱 구분해서 첫째 1번이 딱 나오면 얼마 낸다 했죠? 요 금액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요 금액은 무조건 내야 돼. 최저 무조건 500원 내야 됩니다. 최저 500만 원 납부한다. 그리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금 80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500만 원 내고 400 낼 수 있습니다. 600 내고 200에도 됩니다. 700 내고 100에도 됩니다. 최저 500원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 800 나왔다 799만 원 내고 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400을 내고 400을 분납하고 이런 시청을 안 받아줍니다. 최저 500원 내야 돼. 그럼 2번 나오잖아. 2번 나오면 최저 절반은 내야 됩니다. 2번은 최저 절반은 내야 돼. 최저 2분의 1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세금 1600 나왔다. 1600 나오면 납부기한 안에 최저 800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900 내고 700 상관없습니다. 대신 700 내고 900 이건 안 돼. 최저 절반은 내야 돼. 요걸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세금이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최저 250만 원 내고 나머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번 절반 내고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금이 적어도 1천만 원 초과해야만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천 초과 2천 이하야. 그럼 최저 1천은 내고 나머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최저 절반 내고 나머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기억하세요. 앞에 1번은 일단은 이 금액은 무조건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2번은 절반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금액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물납 봅시다. 물납. 물건 낸답니다.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세금이 적어도 1000만 원 초과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내는가? 두 번째 줄에
지자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한답니까?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하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라고. 제가 프린트물에 7쪽에 물납과 분납, 물납은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하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겠다는 부동산이 주체가 받을 세금보다 적다면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허가할 수도 있지만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만약 허가를 받지 못했다, 허가 못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걸로 내면 안 되냐니까 그거 안 받는답니다. 그럼 이걸 어떠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27회인가 28회 시험 때 물납의 신청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금전 납부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 그렇죠? 이 양반 내겠다는 물납하는 부동산이 자기들이 받을 세금에 충당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평가해봐야지. 그때 평가는 반드시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6월 현재의 시가. 이것도 몇 해 전에 12월 31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평가를 틀렸다. 이래서 한 적도 있습니다. 6월 1일 모든 게 과세함에 기준되는 날 6월 1일이야. 6월 현재 시가로 하되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94쪽 제일 마지막 끝자리 7번 재산세 고지세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세는 재산세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나옵니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 납기와 같다면 재산세 고지세 이를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고. 병기 나란히 함께 적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납기는 현재 재산세 납기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같이 적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딱 13회 때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 징수하여야 한다. 아니 적을죠.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함께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요 놈까지가 재산세였고, 프린트물에 제일 끝에 제가 괜찮다 싶은 친구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살면서 실패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새로운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옳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번도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실패는 뭐죠? 실패했다는 말은 하다가 멈추면 실패입니다. 근데 하다가 실패하다가 계속 도전 성공하잖아. 그때 실패는 성공의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 끝내버리면 그 사람 그냥 실패하는 거고, 하지만 오늘 실패했지만 몇 번을 거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거고, 잘못된 게 에디슨도 뭐 발명할 때 무조건 처음 딱 시작하면 무조건 발명됩니까? 아니잖아.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여러 번 거친 후에 결과적인 성공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거기에도 생애 최대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 그게 가장 최대의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근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아. 우리 이제 지금은 일반이 많이 쓰는 이런 말이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이런 말 참 많이 누가 했죠? 그 말을?
그 말 누가 했겠습니까? 독일의 축구 선수였던 베켄바우가 했던 말입니다. 베켄바우가 우리가 나중에 유럽 챔피언 리그하고 할 때 자기들이 힘이 약했지만 결국 승리하면서 봐,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긴 팀이 강한 팀이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나왔던 말들인데, 말은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또 어제 책 읽다 보니 그런 말 있더라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답니다. 오늘 좀 편해지려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내일은 또 뛰어야 되는 상태니까 하루 좀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걷고 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전진해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성격상 내일 뛰는 성격입니다. 오늘 안 걷고 가다가 뭐라 그 다음 날도 안 뜁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주루살도 못 뛰다는 성격이지. 아직 나는 오늘 자고 내일 자고 모레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되지 뭘 뛰겠죠.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이제 국세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야, 요거 상당히 오늘 많이 개정됐다. 진짜 많은 부분이 개정돼서 원래 종합부동산세도 보통 한 문제인데 많이 되면 두 문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아마 종합부동산세가 한 두 문제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듭니다. 왜? 지금 작년 정부의 주된 초점이 세법 개정이 종합부동산세였거든. 보유가정의 세금을 좀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받자는 정부 정책상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딱 한 문제 내죠. 16회 때 두 문제 낸 적이 있고 18회 때 두 문제 낸 적이 있고, 근데 그 이후에는 거의 한 문제인데 원래는 몰라. 너무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지방 종합부동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여. 프린트물. 종합부동산세 국세로서 뭐 목적사니까 보통세일 거고 인세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국세는 모두 인세라고 했습니다. 인세는 인적상을 보잖아. 그 지방세는 물세니까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 이래가지만 국세는 인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주소지 이래 가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오든 종합부동산세 나오든 양도 재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이래 가는 게 아니고 양도자의 주소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처럼 사람을 따라가면서 납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인세는 사람을 쳐다보잖아. 갑의 집인데 이것도 갑의 집이네, 이것도 갑의 집이네, 같은 사람의 집이네, 합산해야지 이래 갑니다.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모두 개별 과세였지만 이거는 이제 합산과세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액 합산액, 합산 토지가액을 합산액 이래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합산할 때는 소유자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고, 그리고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에 소지하고 있는 개인별 재산의 합산 이래 가는 거고, 그리고 보유가정의 세금입니다. 보유가정의 원칙은 당연히 뭘로 보통징수입니다. 이 보통징수를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과세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징수 방법이라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말하고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은 정부 부과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에 종합부동산 특징,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납세무의 확정 시기를 문제 낼 때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니까 과세 주체 정부가 과표와 세금을 결정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된다. 다만 납세무자가 신고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여 확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똑같네. 재산세와 공부상 용도와 실질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면 실질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과세할 거고,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할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에게만 받는 세금 아닙니다. 법인에게도 당연히 받습니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총 세액은 개인보다는 법인에게 월등히 많은 세금 부과됩니다. 왜? 법인은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수초고덕에 지금 삼성 본사 있잖아요. 그 밑에 토지 별도 합산 토지잖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받거든. 얼마나 가격이 비싼데. 종로 한복판에
삼성 건물 그것도 밑에 깔린 토지가액만 공시가격이 뭐 4,800원 가더라고. 거기에 얼마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되게 많이 맞거든. 이게 대부분 테헤란 쪽에 강남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사였잖아. 우리 코엑스몰에 있던 거 그것도 지금 현대자동차 샀잖아. 그렇죠? 1조 원 주고. 그 밑 토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적어도 수천억씩 가요. 여기서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 총 세액 가운데 거의 막 90 몇 프로는 다 법인이 내는 거지. 개인 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이 적용되는 사람은 진짜 많은 자가 한총몇 프로 가더라? 전체 개인 가운데 뭐 0. 몇 프로인가? 여기 해당된다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종합부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걱정. 와씨 세금 이래 올리거든. 니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쟤하고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내가 제일 내보고 싶은 세금은 뭐라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증여세하고.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아서 증여세 내고 싶어. 나중에 시험 치시고 합격하신 다음 내가 세법생한테 조금이나 도움받았다는 생각 들면 나 증여세 내게 좀 증여 좀 해줘봐. 저는 이런 거 합니다. 납세무 승립시기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준을 6월 1일 아예 노골적으로 법에 나와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승립시기 법에 이래 나옵니다. 납세무 승립시기 언제냐니까 매달 며칠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 법에 이래 돼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어디 성립할까? 재산세 과세 기준에 성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6월 1일이잖아. 똑같이 함께 쓰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세율은 누진세만 씁니다. 누진세만 씁니다.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 비례세를 쓰지 않는 건 얘밖에 없어. 우리 취득세는 그래서 차등 비례세만 씁니다. 등록면허세 비례세를 쓰면서도 등록세는 비례세와 정액세를 써. 근데 재산세는 비례세도 쓰고 누진세도 씁니다. 양도세도 비례세 쓰면서 누진세 씁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 없이 오직 누진세만 사용합니다. 혹시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에 적용되며 이러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만 쓰지 비례세는 없어. 그리고 분납 이번에 개정됐다고 했죠.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이 재산세와 내용 100% 똑같았습니다. 500만 원 초과하면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 안에 낼 수 있고 뭐 분납하는 금액도 똑같았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분납은 이제는 납부 세금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납부기한 지나고 2월이 아니고 6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얘는 왜 이렇게 금액도 낮춰주고 분납하는 기간도 뒤로 막 연장해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의미는 다 있어. 가만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특히 주택에 대한 개인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되시는 분 누군지 압니까? 20대 초중반, 3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 이런 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있어. 그건 뭐 그렇게 하면 있겠지만 보통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강남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강남 아파트 한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 나 타워필리 사나? 그리고 20년 동안 살고 있어. 이 양반 처음 받을 때는 뭐 삼성에 뭐 이산이 뭐니 하면서 받았는데 지금 퇴직하고 연세가 68세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제. 나머지 자식들 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 고령자가 많더라 실제. 공자가 많고 더 이상 소득이 발생되지는 않고 집값은 굉장히 비싸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한꺼번에 몇백만씩 몇천만씩 내려가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금액을 분납하는 건 낮춰주고 기간도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 대상되는 사람 상당히 또 많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같은 거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세부담 되게 많으니까 소득은 없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런 고령자에 대한 부분의 내용 때문에 원래 분납을 금액을 낮춰주고 기간도 뒤로 많이 연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개정한 겁니다. 원래 분납에 관련된 지문 나올 거니까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가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죠. 이원적인 구조로 재산세와 별개로 동떨어진 세금 아닙니다. 재산세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으로 잠시 내용을 볼 거고 의미를. 그럼 이제 뒷장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용의 정의에서 뭐 토지는 지방세법상 토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로 법에 원래
그리고 주택도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단 별장은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말보다도 바로 위에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말하는 토지, 종합부동산세 말하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재산세와. 우리 옆에 그 제목에다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토지라는 말의 의미, 공시가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대상이 같다는 게 아니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과거에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뒤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이거는 꼭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고 해서 요거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뭐 있죠? 우리 재산세 대상되는 부동산 뭐 있습니까? 첫째 주택, 그다음 토지, 그다음 건축물이 잘 나오죠. 우리 교재 216쪽에 216쪽. 그럼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하고 있죠. 재산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주택이 있다. 재산세는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구분했고, 또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토지 이래 구분해서 과세했고, 그 다음 주택 아닌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 여기 이제 재산세상의 부동산이죠. 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별장은. 왜? 재산세 별장 세율 얼마였죠? 4%세요. 1000분의 40, 4%입니다. 4%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재산 가액의 4% 받겠답니다. 4%. 그럼 뭐 10억짜리 별장이다. 4%면 얼마야? 10억짜리 10%는 1억이고 4천만 원 받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몇 년 되면 별장 가격 다 날아가네. 그 4% 굉장히 고율의 세, 너무너무 고율의 세를 적용하여 세금 받았는데 종합부동산 또 고율의 세를 적용하고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별장이 아닌 주택 과세합니다. 별장 아닌 주택 과세하고, 또 종합합산 토지 과세합니다. 별도합산 토지 과세합니다. 분리토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의미는 빠르더라죠. 토지도 고율 분리는 이미 4% 굉장히 높은 세를 적용하여 과세했는데 이걸 또 끌고 또 과세한다? 아니거든. 저율 분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작물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 관련 토지인데 그걸 세금을 높이 받아버리면 결국은 생산 가격의 단가 높이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 그럼 과세 안 합니다. 주택 아닌 건축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딱 세 가지. 별장이 아닌 주택과 합산 대상 토지,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별장이 아닌 주택과 합산 토지만 과세합니다. 다시 재산세 대상 가운데서 재산세 대상 중에서 누진세 대상들, 재산세 대상 가운데 누진세가 적용되는 대상들만 종합부동산세로 가는 겁니다. 별장 아닌 주택 0.1에서 0.4까지 누진세잖아. 합산토지 개인별로 시군 안에 있는 재산 가액을 합쳐 누진세가 가거든. 근데 별장은 비례세잖아. 4%. 분리토지도 차등 비례세 0.07 쓰거나 0.2 쓰거나 비례세, 건축을 0.25% 비례세, 재산세 대상 가운데 비례세를 쓴 애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갑니다. 재산세 대상 중에 누진세가 적용된 애들이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 거지. 그 교재도 반드시 대상인지 아닌지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시험 진짜 많이 묻습니다. 대상인가 아닌가 참 많이 묻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봐야 돼. 간단하게 내면 참 쉬워 저거. 분리토지 과세합니까? 아니면 뭐 종합토지 값합니까? 이래 물으면 참 쉬운데 그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내더라고. 227쪽 1번 문제 봐요.
23회 때 문제 나오죠. 23회 문제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걸 찾아보라고.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대상 아니죠. 여기 있잖아. 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없잖아. 그렇죠. 별장 아닌 주택이 과세되지. 2번 관계부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가가 복지시설이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한 농지 과세합니까? 납니까? 안 하잖아. 왜? 이게 분리토지거든. 이 기억납니까? 농지잖아. 농지, 법인 소유, 단체 소유 농지는 원래는 종합합산 토지가 되지만 종중 소유, 사회복지 사업가 이런 것은 저율 분리가 되거든. 이번 분리토지입니다. 분리토지 과세 안 하거든. 합산 토지만 과세하지. 3번 상업용 건축물 과세합니까? 상업용 건축물 과세합니까? 안 합니다. 봐, 이것도 참 많이 들어. 대부분의 분들이 상업용 건축물 하니까 건축물을 말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밑에 토지를 그리더라고. 상업용 건축물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 오케이 과세해야지. 아니야 이거잖아 지금. 주택이 아닌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물으면 별도 토지 과세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자체는 과세 안 해. 만약 3번 지문이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다면 상가 건물의 토지는 원칙은 별도 합산, 예외는 종합합산에서 과세합니다. 근데 건축물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과세하지 건축물 과세 안 해. 공장용 건축물 이것도 과세 안 합니다. 왜? 주택 아닌 건축물이거든. 근데 5번 허가 받아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의 토지 종합이잖아.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의 토지 종합합산 토지. 그래서 5번이 정답. 종합합산이라서 뒷장도 봐요. 그러니까 23회, 24회, 26회 전부 계속 나오잖아요. 24회 보니까 또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닌 걸 모두 골라보라고. 기억, 종중이 소유한 농지 대상 아니죠. 종중 소유 농지 분리토지잖아. 분리. 종중 소유 농지, 사회복지사업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전부 저율의 분리토지. 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분리토지죠. 임야는 원래 원칙은 종합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임야는 분리토지잖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군사실 보호구역 내 임야로서 공공의 목적, 공익목적의 임야 저율의 분리토지. 이 분리 과세 안 합니다. 디귿,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과세 안 합니다. 이건 뒤에 나오지만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합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재산세 비과세를 준용해서 함께 씁니다. 준해서 함께 쓰고 있어. 재산세가 비과세,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니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 안 하잖아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잖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잖아. 과세 안 합니다. 설사 니을이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어도 그건 사치성 토지이기 때문에 고율 분리 토지라서 과세 안 돼. 그럼 과세 안 되는 거 다 골라보라. 네 가지가 다 과세 안 됩니다.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야. 그 밑에 문제도 또 더 어렵게 나와 또. 26회 때 대상 아닌 거 찾아보라고. 기억,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차고용 토지에 공시가격 100원인 경우 과세한다 안 한다? 합니다. 뭘 보고 찾아? 차고용 토지. 제가 앞에 별도 합산 토지 할 때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요거는 비록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해도 별도 합산 토지 된다고. 이 별도 합산에서 왔습니다. 니은은 잠시 놔두고 디귿 역시 또 공장용 건축물, 주택 아닌 건축물 과세하지 않잖아. 니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고급 월악장 토지, 고율의 분리토지, 분리토지 과세하지 않잖아. 그래서 과세가 되는 건 기억과 미연 뭐 등등. 이게 기억과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자, 이런 것처럼 문제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과세 안 되는 걸 찾으라니까 기억 하나만 과세되고 나머지 다 과세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4번 문제, 20회 문제를 보니까 참 쉬워. 이제 틀린 거 찾아라는데 4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건 맞는 지문이잖아. 그렇죠? 이런 지문 내면은 참 쉬워. 또 5번 문제 21회 때 틀린 거 찾아라는데 기억,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OX.
맞는 지문이죠. 다르죠. 이거 봐.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별장에 포함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에는 별장은 포함되지 않잖아. 그래서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하면 다르다고 말합니다. 과세 대상인 토지의 범위도 다르지. 재산세는 분리토지도 과세하지만 종부세는 분리토지 과세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뒤에 기출문제 가면 이게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묻는 질문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다 있어. 그러니까 첫째, 과세 인지는 꼭 구분해서 내용 보시도록 하고, 그럼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별장 아닌 주택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종합토지 가지고 있다. 별도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럼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은 설사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봅시다. 주택. 개소유자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전국에 소재하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에 소재하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산액 이 합산액이 얼마를 초과한다고? 6억이 초과되는 경우 이럴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집을 가지고 종부세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개인별로 보아 법인은 법인별로 보아서 전국에 소재하는 국내에 있는 겁니다. 외국에 또 가지고 있다. 국외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6억이 초과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냥 납세 의무죠.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초과될 때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 있습니다. 대신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자 개인별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별도 합산 토지, 별도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 80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딱 가장 진짜 기본 가운데 기본입니다. 얼마를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의무가 생길까 하는 거지. 주택은 6억이 초과될 때, 종합토지는 5억이 초과될 때, 별도 토지는 80억이 초과될 때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거꾸로 말합시다. 그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집에 몇 개가 있든 합쳐서 금액이 6억이 되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할 있다 없다? 없지. 그럼 합친 상태에서 봐요. 합쳐서 만약 내가 6억 넘으면 합한 금액에서 6억 원까지 있죠. 요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냅니다. 요 금액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초과하는 이 부분이라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겁니다. 6억 초과된다고 전체를 다 종부세 내는 게 아니고 6억이 초과되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초과되는 나머지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럼 합한 금액에서 봐요. 합한 금액에서 6억 빼버리면 돼. 재산세 대상되는 6억 빼고 5억 빼고 80억 빼버리면 초과되는 금액 나오죠. 초과 금액.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과세 표준하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이력자가 하는 거지. 그까지는 재산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라 한번 봅시다. 개인별로 한답니다. 6억은 개인별로 판단하는 거야. 개인별로. 그럼 갑은 공시가격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10억짜리 집을 한 사람 단독으로 단독 소유로 가지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 10억 원에서 6억을 뺍니다. 재산세 대상 6억 빼고 남는 4억 이 부분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부부가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50대 55로 얼마짜리 10억짜리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다 했죠? 소유자 개인별로 해야 돼. 개인별. 부부 재산은 별개 재산입니다. 그럼 10억이지만 원래
각각 개인별로는 얼마씩 가지고 있어? 5억씩. 그럼 금액 나누면 5억, 5억이잖아. 그럼 6억 초과됩니까? 안 되잖아. 이 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안 합니다. 이 과세 안 됩니다. 똑같은 10억짜리 집이라도 부부의 공동소유로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안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도 있으면 종부세 나옵니다. 이거. 와, 이 양반 억울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분 또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집 하나밖에 없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3억 원의 금액을 더 빼줍니다. 그래도 내야 돼, 세금은. 그래도 세금 냅니다. 이자 맞네. 이 또 공시가격이 과표가 얼마나 공시가 합산해도 보통 뭐 한 개 집 한 개 있다. 그냥 실거래가액으로 뭐 14억 정도, 15억 정도 이제 되는 집은 부부 공동소유만 종부세 안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 냅니다. 부부는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지 이름으로 달랑 이렇게 하면 종부세 냅니다. 그럼 제가 지금 38층에 있는 우리 집은 냅니다. 왜? 내 이름 혼자 돼 있거든. 왜 부부 공동 왜 하냐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얘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 기출문제 앞에 문제 있잖아. 과세 할 때 부부 공동소유로 균등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부 공동소유로 10억 원인 집 과세 되냐? 과세 안 되거든.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소유자 개인별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비록 공동소유라면 공동지분을 가지는 사람의 재산가액을 각각 개인별로 나누어 이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17조,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초과, 종합토지 5억 초과, 별도토지 80억 초과할 때 납세의무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바탕으로 어떻게 세액을 산출할 건지 세액 산출의 과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세액 산출 과정, 우리 프린트물로 본다면 프린트물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구나. 한 장 넘겨 세 번째 4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합산 배상 주택 나오죠. 일단 납세의무자만 먼저 보시고 그다음 뒷장을 넘겨보는 5번에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 나오죠. 요 놈부터 잠시 후에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건지, 아마 요 안에 원래 개정된 게 되게 많아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원래 바뀌었고 세율도 원래 바뀌었고 세부담 상한도 원래 바뀌었고 이 안에 지금 개정된 게 세액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에서 아마 원래 핵심은 요 부분이 핵심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요놈부터 보겠습니다.